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이란 전쟁 초읽기, 미국 패권의 종말이 될 것인가, 터커 카슨이 9.11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사학자 에마뉴엘 토드가 트럼프 대통령은 다극화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중국 소식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0년 전에 위성 기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먼저 프로토타입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한 2008년경에 미국이 이제 이런 계획을 계속 이야기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960년대 우주에 핵전쟁 관련된 어떤 군사시설을 배치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때 이것을 깨고 스타워즈 계획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개념도입니다. 결국 이 러시아를 군비 경쟁에 끌어들여서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고 다시 이 계획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하겠다고 했죠. 결국 중국이 먼저 설치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지상 기반 레이더 시스템 기존의 것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수평선에서 이렇게 미사일이 떴을 때 그때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 중국에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미국이 먼저 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것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중국의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위성이 탐지하는 데는 많은 이제 기술적인 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은 미국보다 이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앞서 있는 꼴입니다. 미국은 이 골든덤 프로젝트 명명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재원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조인한다, 일본이 조인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어쨌든 이제 프로토타입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커버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1000여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사학자 에마뉴엘 토드, 그동안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패권, 서구, 특히 이제 서유럽 나토 국가들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인물입니다. 이 토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이 패배, 어떤 이제 패권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가 이 패배를 서투르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패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다극화 세계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의 표면적인 레토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그럴 태세입니다. 그런데 에마뉴엘 토드가 이제 미국의 움직임들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이미 전략적인 패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러우전입니다. 이 러우전에서 이 서구는 전방위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이제 폭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서구의 경제 공격으로부터 이제 이 러시아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 단독의 힘으로 해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움을 준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과 인도, 이란, 이런 이제 이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결국 서구는 브릭스의 힘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맞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다극화 세계 이렇게 이제 적응 중이라는 거죠. 서툴지만은 이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와 미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에마뉴엘 토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업 부문이 이제 큰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 중국의 이제 관세 전쟁, 보복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미국산 이제 대두를 사지 않죠. 올해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중국의 보복 때문에 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 콩을 경작한 이제 아이오와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농업 부문에 있어서 수입국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중국의 농업 생산력이 아직 수출국 수준은 아닙니다만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이제 밀 수출 국가로 변했죠.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미국이 그동안 이제 좌지우지했던 이 농업 부문 여기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중국은 브라질이나 이런 곳에 이제 이 농장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콩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이것을 그동안 구축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의 농업 부문에서 지고 있던 레버리지 이것을 이제 상실하기 시작한 거죠. 이 충격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콩 관련된 포스팅을 했는데 사실은 뭐 해결책이 없죠. 이 부분 중국이 다시 사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인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뭐 인도를 일방적으로 패고 있는데, 자, 인도가 이란과 연결하는 차바하르 항구, 여기 이제 인도가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공동 개발하고 브릭스 이제 수송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구상하는 아브라함 협정,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스라엘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과 이제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인도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인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인도, 이란,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연결되는 이런 에너지 수송로, 이것도 있지만은 안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에 핵 개발할 때 그 자금을 댔다, 이런 이야기는 뭐 몇십 년 됐습니다. 파키스탄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죠. 그리고 핵을 개발할 때 서방이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누가 돈을 대었을까? 사우디아라비아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고 이 안에 일정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거다, 이렇게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키스탄 내에는 많은 이제 이 수니파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 중동 지역에서 활약하는 테러리스트도 일단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파키스탄으로 도망옵니다. 여기서 이제 산악지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또 훈련을 받는 거죠. 이 자금을 누가 대는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겁니다. 뭐 아이시스 그리고 뭐 알카에다 이들이 들끓 때 파키스탄에서 훈련받고 또 이제 다시 뭐 터키나 이쪽을 통해서 이제 투입하고 시리아로 투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니파 이제 테러리스트, 이들은 또 인도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죠. 이것 때문에 인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테러가 많이 터지고 희생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기타 수니 아랍 국가들, 이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인도 이제 힌두 교도들은 무슬림을 뭐 증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란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럼 이란도 이제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란에 대해서 왜 우호적인가? 시아파는 수니파랑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힌두교에 이제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란은 이제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 있고 또 뒤에 이제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이란을 거쳐서 인도로 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중심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쪽은 인도의 에너지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인도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파키스탄과 연결되어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영국과 미국이 파키스탄과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를 괴롭혔죠. 이런 역사적인 구원 그리고 에너지, 러시아 이란과 연결되는 안보 관계, 이것 때문에 무디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미국과 인도 사이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렇게 멀어지게 될 겁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왜 중요한가? 이 곳곳에서 이란이 등장합니다. 인도 문제를 다룰 때도 이란이 등장하고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곳곳에서 이란이 등장하죠. 결국 미국의 패권 관점에서 이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란을 온전히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팔레비 왕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나 중국, 인도 모두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미국 패권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야심입니다. 지금부터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화제가 된 사진인데 이 이란 잠수함입니다. 쬐끄맣죠.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잠수함 뭐 그런 것처럼 뭐 그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군 입장에서, 미국 해군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란은 이런 잠수함을 뭐 거의 70여 척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고 있지 않는데 작고 조용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거죠. 이런 잠수함을 가지고 멀리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국의 이제 연안을 방어할 때, 그리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왜 가능한가? 바로 이런 잠수함들 때문이죠. 그리고 작고 빠르고 그리고 이제 조용하기 때문에 매우 탐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실제로 소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쿵쿵쿵 이런 소음을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첨단 구축함 그리고 뭐 초계기, 뭐 부위를 이제 쏘나 이런 걸 띄웁니다. 그런데도 탐지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소한 무기들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이란에 미그 29를 보냈습니다. 이 러시아가 보낸 미그 29는 실제 이제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F-16보다는 뛰어나고 F-15보다는 조금 처지는 그런 기종인데, 여기 이제 제대로 된 공대국 미사일을 달면은 이제 이스라엘 전투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투기들 여기 이제 상당한 위협이 되죠. 어쨌든 이란은 이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J-10을 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계속 이제 대공 시스템, 뭐 S-400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의 대공 시스템이 들어온 것 이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이란 폭격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이란에 계속 이 대공망을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윌쇼라베가 이런 걸 올렸는데 이제 몇 달 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1차전입니다. 자, 이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용으로 사용한 미사일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구형입니다. 신형 미사일은 한 5발 정도 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구형 재고를 먼저 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형 미사일들 최근에 이제 계속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드론도 그렇죠. 만약 이것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공격을 하게 된다. 그 결과를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이제 이란을 다시 공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네타냐후죠. 이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내부 이제 권력 구조입니다. 자, 네타냐후는 지금 뭐 기소되고 뭐 이제 체포되고 이제 뭐 수상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내부적인 위기에 이제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가장 크고 강한 적입니다. 만약 이제 이란과 전쟁이 있게 된다. 이 경우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부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제 이란을 다시 이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진짜 핵무장을 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 제조 능력을 이번에 끝장을 내야 된다. 물론 미국 내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터커 카슨이죠. 이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 패권의 종말이 될 수 있다. 일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상전을 하지 않는 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다. 이건 뭐 현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국의 이제 퍼핏 정권을 앉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상군을 보내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미국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뭐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 터커 카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커 카슨은 최근에 9.11을 꺼내들었습니다. 9.11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용, 혹은 일반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좀 조립해서 이렇게 꺼내는 것, 이런 작업을 지금 이제 터커 카슨은 하고 있습니다. 터커 카슨은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에 뭐 반유대주의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뭐 저주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신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진짜 선택된 사람이 누구인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진짜 선택된 사람은 신이 선택한 어떤 특정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이 신의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네타니 세속 정부죠. 이스라엘 세속 정부. 이들을 지지하냐 마냐,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메시지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터커 카슨이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터커는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뭐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펜타곤에 이제 난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미군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들어와가지고 미군 장교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국방부 관리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죠.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외국의 군인들이 이 펜타곤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입을 해가지고 회의장에서 이거 해, 저거 해, 미국은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소리를 지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군인들이 침묵을 지킨 거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이런 일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커는 이제 9.11대로 돌아갑니다. 9.11 직전에
이제 항공사 관련돼서 이제 푸드 옵션을 계속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누군가 갑자기 왜 9.11 직전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의 푸드 옵션을 매수를 했는가, 뭐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명단을 터커 카슨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공개할지 아닐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미국 정부는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이제 9.11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기획한 이제 5부작, 그 중에 2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지 W 부시 정권 이들과 알카에다 연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고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터커 카슨이 왜 갑자기 9.11을 뒤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9.11 사태, 이것 이후에 대규모의 전쟁이 이제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침공을 했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혹은 전쟁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웨슬리 장군이죠. 9.11 직후에 갑자기 이제 펜타곤에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이제 9.11 터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때 뭐 국가를 수습해야 되는데 7나라를 침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펜타곤 내 회의에서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 장군이 벙뜬 거죠. 아니 9.11 터지고 지금 나라를 바로잡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라크를 침공하니, 수단을 침공하니, 소말리아를 침공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들이 9.11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9.11의 주범은 사우디 출신입니다. 알카에다, 과거에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미국의 프락시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테러 집단이죠. 자, 이들이 했는데 사우디를 침공하지 않고 왜 갑자기 뭐 이라크,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좀 이제 웨슬리 장군도 황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건,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어떤 내부의 이제 전쟁을 기획하는 세력, 그들에게 이제 이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9.11을 때리는 이유, 9.11의 비밀을 밝혀서 미국 주도의 전쟁을 막겠다, 이것이 이제 터커 카슨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그레이존의 막스 브루멘탈, 그리고 이 OA에는 이제 맥 게이츠 의원, 이들이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찰리 커크 죽음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이 네타니냐 이제 이스라엘 측의 입장에서는 찰리 커크가 이제 자신들의 말을 들어서 미국의 어떤 이제 복음주의 젊은이들, 이제 백인들, 그리고 미국을 사랑하고 기독교인들, 이들을 찰리 커크가 이렇게 쇠뇌를 시켜서 대이란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리고 진짜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면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집단, 주로 이제 이 백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이들을 이 네타니냐 이스라엘 측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찰리 커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찰리 커크는 이것을 이제 반하는 거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음모론입니다. 이 터커 카슨은 자 이제 이거 배경과 관련돼서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는 죽었습니다. 이제 TP USA는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이제 젊은 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집단이죠. 자,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즉, TP USA를 이제 이끌기 위해서 네타니가 무언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틱탁도 이제 미국 쪽은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반유대주의 목소리 이런 것은 지워버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들 쭉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 일입니다만 미국 내도 이제 여러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측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모아가지고 또 네타니는 일장 연설을 합니다. 뭐 그리고 틱탁과 X 이제 트윗이죠. 이것은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P USA 이제 새로운 리더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사장이라고 해서 이 찰리 커크 부인이 맡았습니다만, 새로운 이제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 친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게이입니다. 그런데 TP USA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이것을 하면서 먼저 딱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터닝 포인트 USA도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 리트는 특별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러시아와 티격태격 하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이건 이해합니다만, 여기에 뭐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평양, 테헤란 이렇게 이제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란이죠.
분명히 어딘가 한 군데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 이 영역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기가 힘들죠. 가장 만만한 곳이 역시 테헤란입니다. 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지정학 분석가들은 서구 세력이 이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큰 거 전쟁 한 판을 할 텐데 그 세계대전의 장소가 이란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80에서 90%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을 만약에 미국이 장악하게 된다. 이때 전략적으로 큰 어떤 어드밴티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이란이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한 몇 주 전인가 제가 뭐 이 내용을 좀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란 혁명가들, 시아파 혁명, 회교혁명이죠. 자, 그런데 이란의 회교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순위 극단주의,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인본주의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이제 무지가 한국과 미국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란 하면 테러와 신정정치 그리고 반미주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란인 다수는 반미는커녕 친미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인본주의적입니다. 자유가 중요한 모토고 비무장 민간인 공격을 혐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에는 물론 뭐 전사들이 뛰어듭니다. 이란은 그리고 이제 테러의 큰 피해자, 뭐 MEK 쿠르디스탄 공산주의 테러리스트 이들로부터 이제 뭐 수십 명씩 희생되고 이런 테러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이란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비 시절 자, 이란이 현대화되는 과정, 여기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 이전에 프랑스나 영국 이들은 수탈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이 현대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이란 시아파 교리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제 무슬림 종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뭐 철학에 좀 가깝습니다. 아랍 수니파가 이제 페르시안을 증오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페르시안들이 너무나 오만하고 지적 우월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랍인들을 좀 멸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수니파가 좀 미워한다. 이것은 뭐 수니 시아 전통적인 종교 갈등 플러스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좀 많은 뭐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좀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인간을 완성시키는 것. 언뜻 보기에는 과거 이제 유교의 완성된 인간, 뭐 선비 정신 이것과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진하고 노력하고 지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고양시키면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어 나가야 된다. 이런 철학을 시아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와 자유의지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깨어나서 이제 깨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 종교들 어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은 다 수용을 합니다. 자, 임명묵 씨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자, 이것은 공산주의 관련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란인들은 이제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에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볼셰비즘 공산주의는 인간을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존재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시아파는 이 공산주의를 이제 혐오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시아파 회교혁명 때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좀 흑화되어서 뭐 MEK 이런 이제 테러 단체로 변질이 되었죠.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극렬한 반공주의 정권이 있다면 냉전 시대 미국도 아니고 유신 시대 박정희 정권도 아니고 아마 이슬람 공화국이 아닐까.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란 시아파는 종교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혐오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란과 이제 러시아 사이는 관계가 안 좋죠. 그리고 이란인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과거 이제 뭐 19세기 때 침공도 하고 이란 땅도 빼앗고 그런 이제 고통을 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워했는데 안 그래도 미운데 20세기 거의 내내 이제 이쪽은 공산주의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 인간을 보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실제 회교혁명을 할 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이용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배척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형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이제 IQ 지수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1등 중국, 한국, 일본, 뭐 극동아시안들 뭐 가장 머리가 좋죠. 그런데 4위가 이란입니다. 이란인들은 매우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뭐 이란인들, 아리아인들 그리고
뭐 조금 넓게 보면은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북부 푼자비 이들은 이제 매우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종입니다. 자, 이렇게 극동아시안 그리고 이란인이 뭐 1, 2,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제 시아파 여성관 이것을 보면은 여성을 이제 한국에서는 히잡 쓰면 뭐 두들겨 패고 뭐 죽이고 이런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란 내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아파의 여성관은 여성을 동등하게 봅니다. 시아파는 전통적인 기독교보다 여성을 더 이제 우위에 두고 남자 완전히 동등한 영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역할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히잡 때문에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히잡 이런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여성의 역할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여성의 교육을 장려하고 그리고 이 대학 뭐 테헤란 대학이 가장 좋죠. 총장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교수진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은 학계, 교육, 그리고 의학, 연구, 뭐 엔지니어 이런 데 종사를 하는 거죠. 정치나 군대 이런 데는 이제 남자들이 합니다. 이렇게 대신 남녀의 역할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극동아시안 다음으로 이란의 지능이 높다. 이 페르시아 문명의 주역이죠. 이 유물론과 공산주의를 인간의 영적 가치를 파괴하는 극악한 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깨우치고 미약한 인간이 영적 존재로 거듭나서 신의 완성품이 되어서 신을 기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란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진합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기독교보다 남녀 평등을 더 강조하고 영적 가치의 동등성을 인정하는데 이런 여성관이 또 쿠르드족으로 가서 그건 이제 완전히 평등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야만적 아랍 순위와 이렇게 충돌하게 하죠. 자, 그리고 테헤란 대학의 교수진 60%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시아파 전사는 어린이 여성 민간인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합니다. 야만적인 순위 인간 백정,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들과 시아파 전사는 구분해야 되죠. 물론 이란 내부의 골아픈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박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란 내 페르시아는 한 60%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변에 뭐 순위, 유대교, 기독교 다양한 이제 소수, 부족 혹은 종파 이들이 퍼져 있죠. 이런 큰 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골만 가도 이제 완전히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박해하고 때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가면 자치집단이 이제 치안을 통제합니다. 황당한 인권 탄압도 이제 발생하죠. 그리고 유대교도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란 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시아파가 유대교나 유대인을 증오한다는 말이죠. 그 안에 가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시아파는 모든 종교의 활동 이것을 허용을 합니다. 다른 종파나 종교인들 이들은 최소한 공산주의랑은 달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거죠. 자,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습니다만. 자, 이 이란에 대한 오해 이것은 뭐 미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도 이제 미국의 주류 세력 이들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받아서 또 이제 떠들게 됩니다. 이란 하면 히잡 벗으면 이제 두들겨 패는 나라, 여자도 잡아 죽이는 나라, 뭐 이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제 이란에 대한 잘못된 오류 이것을 바로잡는 좋은 책들, 미국에도 이제 우수한 학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뭐 그 중에 한 편이 샤의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샤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물론 미국 내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팔레비 왕에 대해서 샤 리짐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죠. 뭐 얼마 전에 이 자주인 TV 보니까 이 팔레비 왕의 업적 그리고 이제 그의 기본적인 성향 이런 데서 이제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군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란 내에서 극렬한 반미 세력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은 이 이란의 그런 속성을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심지어 호메네이 체제, 이들이 반미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뭐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터커 칼슨 방송, 이 5개월 전입니다. 이때 이 방송에서 미국의 전 하원 의원이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립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제 굉장히 긴 인터뷰인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전 미국 이제 하원의원 커트 웰던입니다. 자, 이 양반은 과거에 이제 책도 썼습니다. 자, 여기서 9.11 관련된 여러 가지 비밀도 이야기하고, 뭐 지금 이것이 이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트 웰던은 이런 책도 썼습니다. 이 Countdown to Terror. 자, 이 9.11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이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9.11의 진상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들, 미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 이것이 지금 이제 터커 칼슨 방송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친구였다. 이란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 이란을 미국이 잘못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멀어졌고 미국이 오히려 이 국익 측면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란을 적대시하고 이 9.11 세력에 부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11, 자, 사우디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들은 이제 순위 아랍 세력이죠.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9.11의 주범은 제껴두고 지금 뭐 이란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지, 글로벌한 패권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더 축소시킨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심지어 신정체제 내부도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적대시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호메네이가 영국과 미국이 심은 불확실다. 이제 호메네이를 이용해서 샤를 타도한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이제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때 이란도 실수를 하고 미국도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란의 젊은이들이 미 대사관을 점거한 거죠. 이것은 이란인들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몰고 이란을 적대시한 것, 이것은 또 레이건의 실수죠.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팔레비 왕조 때 샤 리즘이죠. 이때 있었던 이란의 정보부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뭐 이 공산주의자들, 회교도들 뭐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런데 이 정보부가 호메네이 이제 회교혁명 이후에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인택트하게 보존되어 있었는데, 자, 이 정보 요원들을 훈련시킨 사람 미국이 한 겁니다. 미국의 CIA, FBI 이들이 가서 여러 가지 기법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솔레이마니입니다. 이 솔레이마니는 미국의 적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미국이 이란을 잘못 다루고 있다.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란은 러시아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뭐 중국과는 이방인이죠. 이 이란이야말로 과거에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란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우당탕탕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웰더너에는 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터커 칼슨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이란을 공격한다, 진짜 큰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 그 경우 이기지 못하면 그 자체로 패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 몰락, 이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죠. 부디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란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이렇게 이제 웰더너 의원이나 터커 칼슨은 바라고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